다면체, 회전체 이렇게 크게 두 개 다 할 건데 94페이지의 개념 1번 보겠습니다. 다면체라고 하면은 다각형인 면으로만 다각형 동그라미 다각형 각이 있어야 돼.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면체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삼각, 기둥, 사각, 뿔 이런 애들. 그래서 어떤 애들이 다면체가 아니냐면 중간에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밑면이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밑면이 얘네들은 다 원이죠. 그래서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야지 다면체라고 했는데 이렇게 곡선이 진 면이 발생하는 입체 도형은 다면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란 색깔 세 개의 입체 도형을 이렇게 잘 묶어서 옆에다가 하나 써주세요. 얘네들은요 회전체입니다. 회전체예요. 회전체. 그래서 뒤에서 이따가 할 거지만 미리 예고편으로 그 노란 색깔 도형 3개가 얘네 도형 3개가 회전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면체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서 면, 모서리,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몰라? 그래도 한번 보자 이거지. 면,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 각이 존재해야 돼. 그다음에 모서리,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의 변, 입체 도형으로 오니까 변이라는 이름이 모서리로 바뀐 거야. 평면 도형에서는 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 그리고 3번째 꼭지점은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의 꼭지점. 그리고 다면체는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 이러면서 이름이 붙는다. 가장 작은 다면체는 4면체입니다. 자, 그 밑에 참고해가지고 다각형이 되려면 적어도 3개의 변이 있어야 하듯이 자, 여기서부터 밑줄 다면체가 되려면 적어도 4개의 면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다면체는 4면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다면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95페이지 개념 2번입니다.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각, 기둥, 각뿔. 그리고 이 각뿔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에 여기를 창 잘랐어. 밑면하고 평행하게 창 잘랐단 말이야. 그래서 이 뿔 부분을 날려. 그러면 나오는 각뿔대입니다. 총 3가지로 나뉘고 각기둥이나 각뿔은 초등학교 때도 좀 몇 번 봤던 거라 눈에 익숙한데 각뿔대는 우리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배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각뿔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둥 먼저 볼게요. 각기둥 알고는 있지만 밑면이 2개라는 거 포인트. 평행하면서 합동 여기 2개 다 충족시켜줘야 돼. 두 밑면이 평행하기만 하고 같은 모양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건 각기둥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평행하면서 쌍둥이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인 모양을 하고 있어. 그게 각기둥이야. 각뿔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 그게 각뿔이었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각뿔의 꼭지점이라는 것도 배웠잖아. 근데 중학교 때는 각뿔의 꼭지점을 다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그죠? 각불의 꼭지점. 그리고 세 번째 각불대.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 동그라미 평행한 평면. 평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행하게 잘랐을 때 두 다면체 중에서 각불이 아닌 쪽 동그라미. 제가 아까 그리면서 날렸죠. 뿔 모양 있는 데를 날려버렸잖아. 그래서 각불이 아닌 쪽을 각불대라고 합니다. 각불대는 각불이 아닌 쪽의 다면체를 각불대라고 한다. 이런 각불대는요, 밑면이 어때요? 서로 평행합니다. 그 옆에다 써주세요. 괄호치고. 합동은 아니다. 밑면이 두 개가 평행하긴 하지만 합동은 아니다. 옆면은요, 각불대에서 밑면이 아닌 면이 옆면이지요. 높이는요, 높이 하면 항상 존재하는 게 뭐였어요? 90도. 각불대의 두 밑면의 수직 동그라미, 수직 90도를 빼먹으면 안 돼요. 높이를 논할 때는 90도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요, 옆면이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각불대의 옆면은요, 모두 다 사다리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각불대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이면은 삼각불대.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 기둥도 삼각 기둥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 무슨 뿔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개념도 알아보기 해가지고 다면체의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를 정리한 표 있죠.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각기둥이야. 각기둥은 밑면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래서 2 넣어주세요. 근데 전체 면의 개수는 옆면의 개수랑 밑면의 개수랑 다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n 플러스 2라고 해주셔야 돼요. 각불은 밑면의 개수가 하나죠. 그래서 전체 면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n 플러스 1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각불대를 물어보면은 밑면이 완전 합동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수로 따지면 2개인 거죠. 그래서 2 넣어주시고, 면의 개수 물어볼 때도 n 플러스 2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그 94쪽하고 95쪽에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 다 구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뒷장 먼저 볼게요. 요것도 재밌어요. 얘들아,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랬던 애들 있지? 걔네는 특징이 있었어. 생각해봐.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애들은 정이 붙으려면 뭐가 필요했어? 첫 번째,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또 뭐가 같아야 되지? 합동. 여기에서는 지금 일단은 그 평면도형에서 평면도형에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이야기할 때 모든 안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됐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지? 모든 뭐가 똑같아야 돼? 뭐가 똑같아야 되지? 모든 변의 길이,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됐어. 이게 평면도형일 때는 이랬단 말이야. 근데 입체도형으로 왔어. 입체도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각 면이 모두 다 합동인 정다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지 그게 정다면체인 거야. 입체도형에서 정이 붙으려면은 뭐라고? 첫 번째,
모든 면이 정다각형이 면이 합동. 입체도형일 때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거 너무 중요해. 입체도형이니까 어떤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면의 개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모든 꼭지점에서 동일해야 돼. 어느 한쪽의 꼭지점에서는 2개인데 여기서는 3개고 이러면 안 되고, 모든 꼭지점을 봤을 때 다 똑같이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개념 3번 96쪽에 중간에 파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개념 원리 알기, 거기 봐봐. 거기에 있는 애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뭐 삼각뿔도 아니고 약간 뭐 다이아몬드처럼 되어 있는 입체도형이잖아. 봐봐, 교재 봐봐. A, B, C, D, E 요렇게 꼭지점이 있는데 A에서는 3개가 뭐야? 면이. 근데 B 꼭지점 B에서는 면이 4개가 뭐야? 이러면은 정다면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이제 수학자들이 찾아봤겠지? 아무리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정다면체는 딱 5개밖에 없더라. 이거 5개. 정다면체는 몇 개? 5개. 5개밖에 없더라. 정다면체는 5개 누구누구냐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4, 6, 8, 12, 20 요렇게 있습니다.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더라.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더라.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그리고 나서 모든 면의 생긴 모양하고 길이하고 이런 게 다 합동이어야 된다 했잖아.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약간 이제 그 규칙성을 발견해 볼게. 정사면체 한 면의 모양이 삼각형입니다. 팔면체 삼각형입니다. 20면체도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로 써놓고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하나 이렇게 삼각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거 사각형, 그 다음에 있는 거 오각형, 이렇게 좀 규칙성을 찾아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면의 모양이 정사면체일 때는 정삼각형, 정육면체일 때는 정사각형, 정팔면체일 때는 정삼각형, 정십이면체일 때는 정오각형, 정이십면체일 때는 정삼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는 봐봐. 일단은 삼각형인 애들만 먼저 보자. 정사면체는 한 꼭지점에서 몇 개가 모이고 있어? 면이? 3개가 모이고 있지? 3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이 얘 3개야. 그럼 얘도 봐봐. 사면체보다는 정팔면체가 면이 많잖아. 근데 얘도 3개만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 올려. 4개. 20면체는 또 많으니까 하나 올려. 5개.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사각형이 3개가 뭐야? 한 꼭지점에서. 오각형이 하나에서 3개가 뭐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360도가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60도면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봐봐. 아이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여기에 딱 모든 도형이 딱 모이면 이게 360도인데 이거 접을 수 있어? 어떻게 접어?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야지 그거를 빈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거를 맞붙여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풀칠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360도를 이루고 있거나 360도보다 더 큰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입체 도형으로 만들 수가 없어. 어디 이렇게 조금이라도 접어야지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접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360도보다 작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각이 뭐예요? 90도죠. 90도가 3개 있으면 뭐예요? 270도. 4개면은 360도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개까지인 거. 얘는 한 각이 108도거든. 요거는 A반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108도인 게 3개가 모여야 되는 거야. 3개면 얼마더라? 어쨌든 360도보다 적다. 그래서 4개가 붙어버리면은 오히려 360도보다 더 큰 각을 이루기 때문에 얘는 접어지지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지금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삼면체, 정육면체 이름 자체의 면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는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꼭지점의 개수는요. 정사면체는 그냥 따로 단독적으로 외우시고요. 정육면체하고 정팔면체에 있는 면의 개수 있잖아요.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서로 크로스 해줘봐. 크로스 해주라는 얘기가 봐봐. 이렇게 얘는 면의 개수가 6개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꼭지점의 개수가 6개가 돼. 그래서 크로스해서 해주시고 정 12면체하고 정 20면체도 마찬가지.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를 크로스 해줘봐. 그러면 외우기가 조금 편하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모서리의 개수. 얘는요. 자, 처음에 있는 거 정사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를 외워주십니다. 왜냐면 작잖아요. 그래서 얘는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손가락으로 세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일일이 셌어. 이렇게 셌더니 6개래. 6개인 게 나왔어. 모서리의 개수가.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암기하는 방법으로 봐야지 뭐 어쩌겠어. 자, 봐봐. 6개에서 여기는 12개야. 2개 다. 12, 12. 그리고 나서 여기는 20, 20이야. 20이 아니라 30이네. 미안. 30이야. 30이야. 그래서 6개, 12, 12, 30, 30. 이렇게 된다. 요거는 어떻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도 조금 귀띔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면체에 대해서 다 훑어봤습니다. 97페이지에 있는 게 아까 내가 설명한 360도가 되거나 360도보다 더 큰 각을 이루면 안 되는 이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제가 칠판 지우고 있는 동안. 100페이지 회전체로 넘어오십시오. 회전체란 무엇일까? 회전체 용어 좀 보겠습니다. 와, 한자입니다. 한자. 돌리다, 회, 구르다, 전, 몸체, 몸통을 돌리고 굴리고 이러는 거네. 그래서 회전하여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한다. 회전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그 한 직선을 축으로 하는 게 회전축이에요.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이다. 그 한 직선을 축으로 한다. 얘가 이제 얘라고 치자. 얘라고 치겠습니다. 이 한 직선을 축으로 한다. 얘가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에 자 어떤 옆면 자 옆에 이제 평면 도형이 붙어요. 자 평면 도형을 축으로 이렇게 사각형의 평면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 바퀴만 돌린다 했지? 한 바퀴. 좀 빠르게 돌리면 뭐가 보일까? 원 모양을 한 기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돌리는 이 가운데 있는 게 회전축, 그리고 돌려서 나오는 어떤 모양의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게 모선이라고 합니다. 모선.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면체에서는 기둥 시리즈, 뿔 시리즈, 뿔대 시리즈 이렇게 있었지. 회전체도 고스란히 가져갑니다. 원 기둥, 원 뿔, 원 뿔대까지 있는데 여기에 하나는 추가돼요. 누구야? 우리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구기 종목 할 때 구기 종목이라고 하지 그거? 그래서 구라는 거를 첨가해주면 회전체에서 이제 배우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올라와서 뿔대는 처음이지 해서 뿔대의 구성 요소를 또 이야기를 해주네요. 요거는 눈으로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앞에 각 뿔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동그라미만 해볼까? 자, 원뿔대는요. 원뿔의 밑면에 평행한 평면 동그라미,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에서 원뿔이 아닌 쪽 동그라미, 원뿔이 아닌 쪽을 원뿔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원뿔대도 밑면, 옆면, 높이가 존재합니다. 자, 회전체의 종류 해가지고 4가지 설명드렸죠. 겨냥도 한번 보세요. 그 겨냥도 안에 보면은 보라 색깔로 보이죠? 회전축에 처음에 붙어져 있었던 평면 도형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회전시킨 평면 도형이 뭐니? 하고 적어줬네. 원 기둥에서는 뭐를 붙여서 돌렸어? 직사각형. 원뿔에는 뭐를 붙여서 돌렸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야. 그냥 삼각형 아니야. 이거 그냥 삼각형이라고 쓰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직각삼각형을 붙였어요. 그리고 원뿔대에는 누구를 붙여서 돌려? 사다리꼴 돌려. 사다리꼴의 모양을 붙여서 돌려. 그리고 구는 반원을 붙여서 돌려. 자, 근데 모선이라는 거는 회전하면서 옆면을 만든다 했잖아. 유일하게 옆면이 없는 애가 있어. 이 4개 중에서. 옆면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개도로 펼칠 수 없는 게 있어. 구입니다. 그래서 구는 전개도도 없고요. 겨냥도만 있고요. 구는 펼칠 수가 없으니까 옆면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옆면이 없으니까, 옆면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름을 부를 만한 게 있을까? 없다 이거야. 그래서 구에는 모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그 표 밑에 있어. 표 밑에 참고 구는 옆면이 없으므로 모선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거. 됐죠? 그리고 개념도 알아보기 보면은 원뿔대의 전개도 모양이 있지. 원뿔대의 전개도 모양을 보니까 어때? 옆면이 직선이야, 곡선이야? 곡선이지.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걸 갖다 곡선을 가지고 있는 면 해가지고 곡면이라고 하거든요. 옆면이 곡면을 하고 있다. 거기다 써봐. 여기 있지, 여기. 이 옆면 옆에다가 옆면이 곡면의 모양을 하고 있다. 곡선진 면이란 뜻이야. 곡면. 거의 다 왔어. 이제 조금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회전체를 슈르륵 돌려서 만들었는데 이 회전체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잘랐느냐에 따라 모양을 이제 문제에서 문제 풀 때 얘기를 잘해야 돼. 자, 봐봐. 회전축에 평면 도형이 붙었어. 얘가 회전축이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렸어. 그랬을 때 이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는 무조건 그 모양이 뭐가 나와? 한 바퀴 돌리는데 이 회전축의 수직이야. 얘하고 90도를 이루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은 다 무슨 모양만 나올까? 무슨 모양만 나올까, 도연아? 다 무슨 모양만 나와? 어디를 자르든 원만 나와요. 원. 그래서 첫 번째
개념 2번의 첫 번째.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다. 어느 위치를 자르든. 두 번째, 회전체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대. 자, 포함해서 자르는 걸 어떻게 자르니? 잘 봐봐.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른다고. 오케이? 이게 회전축의 평면으로 자르는 거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거고 회전축의 평면으로 같이 자른 거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게 평면으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원기둥은 누가 나와? 직사각형. 원뿔은 누가 나와? 이등변 삼각형. 원뿔 때는 사다리꼴이 나오고 구는 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괜찮지? 앞에서 한 거보다 훨씬 쉽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회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100쪽, 101쪽 먼저 해주세요. 자, 설명은 여기서 끝.